네, 한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막 급히 오셔서 이거 팔토시 착용하느라 좀 시간이 걸리셨어요. 날씨도 되게 더운데 네. 날씨가 더운 만큼 또 좀 핫한 거 준비했으니까 오.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시장도 좋으니까. 네. 선전포고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나올지 그 종목에 대해서 공개하기 앞서서 지금의 시장 흐름을 좀 이해해 봐야 될 텐데요. 네. 체크포인트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오후 시장 공부 키워드는 인플레 고점을 확인했다. 사실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은 상황인 거는 맞지만 이게 피크냐 그게 중요한 그렇죠. 거잖아요. 사실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네.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됐던 이제 PC, 이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을 보고서 시장에선 뭐 좀 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어쨌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나스닥 미국이 이제 이틀 연속 급등했거든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시장 방향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좀 보시면 지난 주말에 4월 달에 이 근원 PC가 4.9%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충분히 이제 이 PC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었죠. 요거에서 확인되면은 아마 인플레 고점 신호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확실해질 것이다. 미국의 물가 지수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요. 그다음에 PPI, 생산자 물가 지수, 그다음에 이 PC가 있는데 연준에서 가장 신뢰하는 게 이 PC입니다. 그래서 4월에 이 근원 PC가 4.9% 나오면서 3개월째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는 게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뭐 좀 더 확인돼야 된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그 인플레가 고점에 와 있다 하더라도 아직 충분히 높은 수준은 맞습니다만은 일단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긴축에 대한 어떤 속도 조절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준금리가 8월까지가 경로가 명확하다. 일단은 지금 이제 7월, 8월까지, 6월, 7월까지 해서 두 번 더 빅스텝을 할 거라고 알려지고 있죠. 그걸 다 감안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0.75에서 1%니까요. 두 번 빅스텝을 하게 되면 2%까지 올라가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이 어쨌든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거고 계획대로 될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은 이 불확실성에서 해결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 긴축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인플레 이런 가장 큰 문제였던 원인이 최근에 중국의 봉쇄였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코로나 확진자가 100명대로 나왔습니다. 제가 주말 동안 아마 300~400명 밑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확 빠진 어제 날짜 기준 100명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상반기가 워낙에 힘들었었죠. 왜 힘들었냐면은 정말 전례 없었던 전쟁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의 봉쇄라든가 또 긴축에 있었던 부분 수많은 악재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안 좋았던 상황인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한 번에 해결이 되고 있고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한 번에 해결이 되고 있는 그런 조짐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차트 하나만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PC를 굉장히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1980년대부터의 PC 지표거든요. 그럼 지금 보시면은 이게 4를 넘어갔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1985년도에 4 위에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4를 넘어갔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2007년도에 한번 넘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6%까지 올랐던 겁니다. 근원 PC는 4.9까지 올라온 거고요. 지금 아직까지 높은 수준에 있는 거는 명확하나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꺾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 인플레가 정말 말도 못하게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만은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전쟁이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올랐던 부분이 있고요. 꺾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한꺼번에 있었던 악재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하나만 더 보시면은 제가 항상 이제 이 중국의 확진자 지표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3만 명까지 갔던 중국 확진자가 지금 보시면 5월 29일 기준 183명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100명대로 들어서면서요. 지금 상하이 봉쇄 해제부터 이제 베이징까지 봉쇄 해제 이야기 나오고 있고 지금 베이징 같은 경우는 봉쇄 조치 일부 완화시키면서 뭐 체육시설이라든가 미술관, 영화관 이런 것들도 다 정상 운영한다고 하고요. 이제는 재택근무를 정상 출근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문제가 이 중국의 봉쇄였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 해결되면서 미국 증시가 급등한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미국은 연속 이틀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그만큼 못 따라가죠. 이걸 좀 보시게 되면은 사실 나스닥 빠진 것에 비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빠진 게 덜합니다.
지금 이제 5월 27일 기준으로 작년 연말부터 빠진 거를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2% 하락이 나왔지만 코스피는 마이너스 11%. 나스닥 대비해서 하락폭이 좀 작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스닥 올라간 것 대비 아직 그 어떤 그 시원한 반등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과대 낙폭된 나스닥이 올라오면서 시장을 좀 저점에서 돌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지 아니면 V자 반등으로 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기술적 반등은 4월 달에 빠진 부분만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어떤 주도주만 놓치지 않는다면은 분명히 손실 복구할 수 있고 수익 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올해 이 어쨌든 이 올라가는 시장에 있어서 이 시장의 동조에서 같이 올라갈 급등할 종목도 2개 또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나올지 일단 월요일 스타트는 좋게 출발이 시작이 되었는데 네. 한 주의 흐름을 여러분들도 한번 쭉 훑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새로운 종목을 공개하기 앞서서 리뷰를 해볼 텐데요. 네. 한작 잘 가고 있는 종목 무엇이 있을까요? G2파워가 이제 제가 에너지 쪽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요새 보면은 에너지 관련주가 다 급등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쉬고 있었던 태양광도 급등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G2파워 같은 경우는 뭐 태양광, 풍력, 원전 다 이뤄낸다 그랬죠. 이 수배 전반에서 1등 업체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어떤 일이 좀 많아진다면은 같이 매출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G2파워를 제가 목표가를 31,000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보면은 이제 3만 원 좀 넘어갔다 왔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홀딩 전략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결국은 지금 시장을 주도한 종목들이 반도체나 IT 같은 경우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건데 지금 어쨌든 이 시장에서 크게 소외되지 않고 시장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이 에너지 쪽이기 때문에 G2파워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화성산업까지 같이 보시면요. 화성산업도 제가 이제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자기 주식을 꽤 많이 취득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소형 건설주를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이제 10% 급등이 나오고 있죠. 일단 금요일부터 올라서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하고 있는 그림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를 27,000원 말씀드렸었는데 목표가를 훌쩍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돌파했습니다만은 이제 시작하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시장은 어쨌든 바닥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 모멘텀이 좀 확실히 있는 그런 기업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시장에서 좀 재료가 있는 그런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해드렸던 지난주 금요일에 한 번 더 올랐다가 오늘 또 급등이 나오는 화성산업 이로 인해서 최고가 대비 17%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앞서 네. 뭐 G2파워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오늘은 어떤 새로운 종목이 나오게 될지 첫 번째 종목의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하죠. 역대급의 더위가 온다. 네. 사실 정말 이놈의 더위는 봄, 가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나마 난 거고 네.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졌다고 합니다. 거기는 지금 더워가지고 네.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데. 이게 50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 네. 우리가 사우나 가더라도 그렇게 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날씨가 연속이 되다 보니까는 상당히 어려운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뭐 곡물 관련주 올라가는 이유도 요즘 전쟁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어쨌든 식량 전쟁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위 관련주 하나 좀 말씀을 좀 들어보겠는데 내용을 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방송국으로 오는 길에 와 지금 아직도 그래도 5월 달인데 상당히 덥다고 좀 많이 느꼈는데 파키스탄이 지금 51도까지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49도씩. 이게 우리가 한여름에 30도만 올라가도 후끈후끈하고 35도까지 올라가도 정말 더운데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인 거죠. 이 기록적 폭염이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닥친다라고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 변화로 이 폭염 가능성이 100배 껑충 있다는 이야기인데 내용을 좀 먼저 보시면은 지금 기후 변화 탓에 이 기록적인 폭염 가능성이 100배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원래 기록적인 폭염이 보통 312년 만에 한 번 올라오는 건데 지금 이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3년마다 한 번 올라온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더웠던 여름이 제 기억으로 2018년도가 상당히 더웠던 것 같은데 이번 연도도 그런 역대급 더위가 올 것으로 지금 뭐 날씨 보시면 계속 나오고 있죠. 즉 인도 수도 델리에서는요 일부 지역은 49도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고 인도의 3월 평균 최고 기온이 1901년도 이후에 121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이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 이상기후 현상이 거의 뭐 코로나급으로 좀 이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늘을 날던 새마저 탈수 현상으로 뭐 떨어진다고 하니까는 그만큼 역대급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폭염이 닥친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요 그림 하나만 좀 보도록 할게요. 기상청이 예상을 한 건데 올여름 3개월 동안 그러니까 6월, 7월, 8월까지 날씨가 어떨까라는 걸 보는 건데요. 평년과 비슷하거나 좀 더 높을 확률이 지금 40%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 7월달, 8월달 보시면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이 각각 40%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월달하고 8월달 보면은 지금 평년보다도 훨씬 기온이 높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아마도 3월부터 이 폭염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폭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더위를 준비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런 관련주 하나를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종목은요. 이 무더위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제가 네. 살짝 채팅방을 훑어봤는데 네. 뭐 키워드 나오자마자 요거 아닌가라고 네, 좀 종목이 좀 나왔어요. 쉽죠? 네. 네, 저희 PD님도 안에서 이건 좀 쉬워 보이는데 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종목이 맞는지 아니면 또 다른 종목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덕이 덕분에 첫 번째 종목은요. 네. 뭐 파세코, 신일전자 뭐 항상 그렇죠. 무더위하면 나오는 종목이죠. 몇 개 없는데 네. 최근에 보면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살짝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사기가 좀 좋은 것 같고 근데 아직 역대급 더위를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말 그대로 그냥 더워서 사겠다 이것보다는 실제 그와 관련돼서 실적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용 좀 보시게 되면은 창문형 에어컨 전문 기업이고요. 아마 이제 그 설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에어컨을 설치할 때 뭐 실외교도 있어야 되고요.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창문형 에어컨 같은 경우는 그냥 창문에 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설치할 수 있고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여건이 안 좋은 그런 데 더 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신제품 같은 경우는 5분 만에 설치가 가능한 그런 거라고 하고요. 소음까지 개선한 2022년형 프리미엄 에어컨을 해놨고 외부에서 이제 에어컨을 조절할 수 있는 IoT 기능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창문형 에어컨을 아시겠지만 대기업도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건데 파세코가 국내 최초로 창문형 에어컨을 판매하기 시작했고요. 시장 점유율이 파세코가 지금 70%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파세코를 보면은 다른 LG나 삼성보다도 훨씬 더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창문형 에어컨 같은 경우는 선두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작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이 70%를 지키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이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과 대만도 수출까지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덥지만은 사실 동남아가 훨씬 덥잖아요. 근데 베트남과 대만의 작년 같은 경우 이미 수출을 했고요. 싱가포르, 칠레에도 지금 수출에 성공했고 지금 3월 창문형 에어컨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월 달에만 4배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아마 4월 데이터도 곧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 더운 이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창문형 에어컨 준비하는 분들이 훨씬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부터 홈쇼핑 판매가 시작됐거든요. 아마 창문형 에어컨 완판 소식이라든가 우리가 보통 주말에 우리 온도가 한 30도만 딱 넘어가는 그런 날만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이 파세코라는 종목은 급등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실제 잘 나오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한번 올라온 상황에서 아직까지 큰 흐름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한번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좀 좋은 가격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는 이 전고점을 넘어가는 22,000원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17,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세코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7,500원. 창문형 에어컨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사용을 안 해봤는데 혹시 사용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아직 없는데 네. 아마 이제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아마 빌라라든가 뭐 그런 데서 좀 사용할 것 같은데 빌라 같은 경우는 실외기까지 따로 뽑아내면은 이 뜨거운 바람이 또 길가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편한데 아마 창문 에어컨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수요가 뭐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파세코를 사용한 적이 있으시다면 저희 뭐 채팅방에 의견 올려주시고요. 네. 저희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키워드 먼저 볼까요? 유독 돋보이는 위믹스다. 네. 사실 지금 이 위믹스의 상승이 보유자 입장에서는 좋지만 네. 불안한 건 매한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장이 너무 안 좋았다 보니까는 불안한 건데 네. 솔직히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나스닥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 올라왔는데
지금 그 위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바닥에서 3배 올라온 정도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알고 봤을 때 불안함 없이 한번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왜 불안하냐? 바로 이제 테라 루나 사태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이 좀 불안한 거죠. 근데 이제 위닉스 같은 경우는 우린 다르다. 루나 테라 폭락에도 끄떡없는 위메이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린 다르다고 주장하지만은 가격도 루나테라는 일단 뭐 깡통이 난 상황입니다만은 위믹스는 그때부터 3배가 올라온 거니까는 오히려 시장에서도 지금 위믹스는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시면은 위믹스가 지금 시장의 위기 속에서도 지금 선전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일단 루나와 테라 때문에 사실 뭐 이 국내 가상화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가상화폐가 좀 충격이 좀 빠졌던 거지만은 지금 위메드 같은 경우는 신작 미르 M이 이제 이 사전 테스트가 지난주에 끝났는데요. 미르 M에 대한 어떤 호평도 있고 성장성의 어떤 동력 기회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위믹스가 3주 만에 한 3배 정도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출시가 임박한 신작 미르 M에 대해서 기대가 있는 건데 미르 4로 작년에 어떻게 보면 대박이 났던 거고 미르 4 때문에 위믹스가 급등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좀 그 더 이상 인기가 좀 나오지 않다 보니까는 좀 시들었던 건데 미르 M이 그 미르 4보다도 이제 어떤 그래픽도 개선돼 있고 원작까지 충실하게 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기대가 크다. 그걸로 올라온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이 테라 루나하고 위믹스를 비교하기 시작한 건데 지금 원래 테라 메인넷 쓰다가요. 이 테라가 이제 망가졌다 보니까는 메인넷 유닛을 따로 만들어서 이 메인넷 유닛 3.0을 7월 15일에 발표하는 건데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일단은 위믹스 같은 경우는 게임계의 기축통화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용처가 확실하다는 거. 루나나 테라 같은 경우는 사용처 불분명하죠. 근데 위믹스 같은 경우는 사용처가 확실하다 보니까 그런 강점이 있는 거고 이게 위메이드라는 상장사, 시가총액 3조 원 있다는 겁니다. 위메이드라는 상장에서 관리하다 보니까는 감사, 그다음에 내부 회계 관리제도, 뭐 준법 감시인 이런 까다로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뭐 속일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위믹스의 성장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 위메이드 대표에 의하면은 3년 안에 모든 게임은 P2로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더라도 지금 실제로 똑같은 게임이 있다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게임과 돈을 벌 수 없는 게임이 있을 때 시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이번 연도에도 이 P2E 게임이 대거 출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용처가 분명한 위수가 있기 때문에 위믹스와 관련된 위메이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위메이드와 관련된 그 기업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와 관련된 기업이다? 차라리 위메이드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위메이드가 그 말도 맞는데 네. 시가총액이 3조다 보니까는 올라가는 폭이 좀 약간 둔화가 돼 있습니다. 또 위에 매물벽도 있을 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 3조임에도 불구하고 대장주라서 오늘도 잘 올라가긴 하는데 관련 어떤 좀 계열사적인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시가총액이 3천억 내외니까는 여기서 그만 네. 힌트를 너무 많이 주십니다. 계열사 같은 경우 어떤 종목인지 짐작하시나요?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위메이드 플레이 거의 네. 뭐 말한 거나 매한 가지였죠. 그렇죠. 이제 그 위메이드도 있고 뭐 네. 플레이도 있고요. 몇 개 계열사가 있어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보시면은 최근에 위메이드는 만 20-30% 올랐다 한다면은 계열사 중에 한 군데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서 올라온 탄력이 좋기 때문에 저는 오늘 위메이드 플레이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회사 플레이링스하고 플라이셔가 합병을 해서 아마 이제 조만간에 그 소셜 카시노에 어떤 그 본격적으로 공략이 들어갈 걸로 보여지는데 7월 1일에 이 플레이링스라는 법인명으로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병된 자회사가 된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80명에 달하는 이 개발사가 좀 탄생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레이링스 대표적인 바로 애니팡 마코입니다. 아마 애니팡은 제가 볼 때는 뭐 제 나이쯤 되면은 다 해보셨을 것 같고요. 애니팡 마코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플레이링스의 대표적 애니팡 마코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이 해외 페이스북 소셜 카지노 장르의 매출까지 지금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1등, 2등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애니팡이 이제 이 P2E 게임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플라이셔의 이 라겐 캐시 하루 이용자가 20만 명이다라는 것은 실제로 이 애니팡뿐만이 아니라 지금 요 밑에 있는 어떤 카지노 게임부터 지금 이제 그 SNS 게임까지 그쪽으로 다 지금 갈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하나 먼저 보여드리면은 아마 애니팡에 대해서 이제 다들 기억나시겠지만은 요 게임이에요. 저도 이제 한때 이게 국민 게임으로 불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 게임사를 위메이드가 인수했던 거고 요게 지금 P2E 게임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이제 이 P2E 쪽으로 또 사용자가 좀 많아진다 한다면은 위믹스의 가치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똑같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맞습니다만은 지금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전고점을 살짝 넘어가려는 모습에 있어서 아마 제 생각에는 3만 한 2천 원대만 좀 넘겨준다면은 폭발적으로 한번 올라갈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는 3만 5천 원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만 7,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위메이드 플레이였습니다. 현재 매수가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목표 네. 주가는 35,000원, 손절 가격은 27,5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뭐 무더위 그리고 하나는 게임 네. 두 가지 종목을 알아봤고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체크해 볼까요? 네, 4시에 무료 방송이 있는데 지금 시장이 잘 올라와주고 있는데 네. 아마 좀 시원하게 좀 못 올라간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아요. 종목마다 틀린 건데요. 지금 시장에서 좀 핵심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말씀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여러분들도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